이 봉오동 전투 지금 이제 하고 있잖아요. 네. 봉오동 전투에서 거기서 이제 그러잖아요. 이 독립군의 숫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어제까지 농사짓던 사람이 오늘 독립군이 된다. 다 보셨죠? 네. 안 봤어요? 봤습니다. 예. 근데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영화에서 아쉬웠던 게 그 독립군의 어떤 일원을 그쪽에 초점을 맞춘 건 좋았는데 그 문제는 이 사람들이 왜 독립운동에 이렇게 그냥 목숨을 걸었는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그 그 참여했던 정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데는 너무 미약했다. 뭐 가만히 뜯어보면은 무슨 개인적인 원한이 있고 아니면 뭔가 삶에 뭔가 좀 불만이 있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왔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그 어떤 표현이 좀 들어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뮤지컬 영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이걸 제작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이건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좀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의 정신을 이렇게 표현해 내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좀 나와야 되겠다. 근데 뭐 그래도 이런 지금 홍범도 장군이 나온다든지 이런 영화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개봉이 된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었습니다. 이런 제대로 된 영화는 이제 처음 나온 거니까. 네. 독립전쟁에 나온 식민사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영화가 나왔다라는 그렇죠. 거에서 좀 의미가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식민사관이 어떻게 들어가기가 참 힘든 영화죠. 따지면은. 근데 이제 전투씬도 너무 좀 재미없었어 사실. 그래도 뭐 현대의 어떤 우리 독립군들이 사용했던 전술을 너무 이렇게 무슨 미국 독립운동 남북 전쟁 때 싸우는 방식이었던 뭐 그런 비슷한 걸 갖다 끌어온 것 같아가지고 그런 점들도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좀 있긴 있었는데 뭐 어쨌든 독립 투쟁의 어떤 우리가 승리한 거를 처음으로 다룬 영화라는 거에서는 이제 좀 긍정적인 평가를 주는데. 저는 이제 영화 마지막에 그 홍범도 장군이 이제 장군님 다음은 어디로 갑니까?라고 했을 때 청산리라고 이제 하시잖아요. 네, 투로 청산리 전투 나오나요? 청산리 전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봉오동 전투에서 좀 아쉬웠던 게 홍범도 장군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재조명이 덜 된 것이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사실은 이 영화가 무명의 용사를 다룬 건 굉장히 좋았다 이거예요. 무명의 어떤 우리가 있잖아요. 의병이라고 하면 선샤인에서는 아무개라고 표현되고 그냥 무명의 개똥이라고 이제 나왔었죠 영화에서도. 그렇게 표현되는 사람들이 이름 없는 영웅들에게 집중을 했다. 예, 그거는 좋은데 이름 있는 사람들 조금 몇 명이라도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 홍범도 옆에 부대인 최진동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부대 누구 이렇게 해서 몇 명이라도 좀 더 달아주면서 실존 인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사실은 홍범도 장군님께서 우리가 이제 많이 모르지만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독립 전쟁에 서서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청산리 대첩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도 90년대까지만 해도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9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청산리 대첩 우리가 보통 이렇게 대꾸로 하잖아요. 홍범도 장군,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김좌진 장군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타파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도 청산리 대첩에도 같이 참여를 해서 큰 공을 같이 세웠구나. 그래서 두 전투에 모두 주인공이 바로 홍범도 장군이구나라고 하는 것도 최근에 알게 됐죠. 그만큼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도 이제 이분이 마지막에 또 그분의 또 말로 같은 경우에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돼가지고. 그분의 묘가 카자흐스탄에 있다는 거를 최근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4월 달에 카자흐스탄에 가셨잖아요. 네. 거기서 두 분의 거의 개봉우 선생하고 황모 선생하고 이렇게 두 분의 유해 봉환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협상을 했어요. 그 홍범도 장군도 이번에 좀 모시고 오자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얘기가 잘 안 돼가지고 이번에는 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제 카자흐스탄에 홍범도의 묘가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알지를 못하죠. 결국 이제 아까도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은 이 역사학자들이 그만큼 우리 독립 전쟁사에 대해서 소홀하게 다뤘다는 거죠. 소홀한 정도? 저는 이걸 지우려고 노력하는 정도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다루게 되면은 이병도부터 자기가 친일 행적을 그대로 기록해야 되니까. 그렇죠. 신석호도 그렇고
뭐 다들 뭐 이렇게 많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끌려 들어가야 되니까 자기들이 거기서는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봐야죠. 사실은 뭐 거의 위안부 문제하고 비슷한 게 이제 일본은 기다리잖아요. 위안부 할머니들 지금 다 나은 분이 돌아가시고. 다 지금 2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것처럼 뭐냐면 독립운동가들이 다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연구 안 하고 그러면은 이제 연구하면은 뭐 인터뷰도 해야 되고 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 그걸 다 남기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다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동안엔 방치하고 무관심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려고 하니까 없는 거야. 그때 당시 사람들도 없고 증인들도 없고. 이제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독립운동 뭐 별로 시원찮았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쓸 거예요. 이놈들이 반드시. 그래서 토웨 학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한국은 독립한 게 아니다. 미군에 의해서 일본이 전쟁에 지면서 저절로 풀려난 거다. 네, 그러니까 딱 이 논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독립한 적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역사 광복을 왜 자꾸 우리 이제 역사에 대해서 그걸 강조하느냐. 응? 바로 이런 현실 문제가 그대로 우리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되고 반드시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뭐 방금 전에 홍범도 장군을 얘기했지만은 홍범도 장군이 단순히 이 독립 전쟁만 벌이신 게 아니라 우리가 참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이 문제로 우리가 이제 가장 돼 있는 이 환단고기 문제 있죠. 이 환단고기 발간에 뒤에서 이 자금을 대셨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환단고기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이 후원을 하셨죠. 그 전쟁 준비하는 중에 정말 쪼들리고 배고팠을 텐데. 네. 그러니까 이 책의 이게 역사의 중요성을 그만큼 알았기 때문에 그 일부의 돈을 갖다 이렇게 희사하셔가지고 환단고기에 나올 수 있었고 그 계현수 선생이 언제 돌아가시냐면 이 봉오동 전투가 6월에 벌어지죠. 네. 그 다음에 8월 15일쯤 아마 이건 양력 같은데 이때 일본 놈들에 의해서 이 사지가 잘려가지고 압록강에 버려지는 이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봉오동 전투 끝나고 대대적으로 이놈들이 일본 놈들이 우리 동포들을 학살하잖아요. 이 와중에 그 밀정에 의해서 그 계준 선생이 잡혀가지고 아주 참혹하게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역사 연구를 해서 몇달 사이인가요? 그거? 2달이죠. 그러니까 6월, 7월, 8월. 그럼 이제 간도 참변하고 연결이 돼 있을. 그렇죠. 네. 다 연결돼 있죠. 뭐 6월 달에 봉오동 전투가 있었고 8월 달에 계현 선생이 이렇게 죽게 되고 그때 이제 막 토벌하러 올라온 거예요. 또 그리고 나서 그 올라오는 세력이 더 올라가서 청산리 대첩이 이루어지는 청산리 전투가 10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이제 거기에서도 다 이제 일본군이 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민간인을 학살하는 거죠. 물론 봉오동 전투 때도 보이지만 민간인 학살은 계속해서 자행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가면서 6월, 8월, 10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로 넘어가서 경신참변.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다룰 텐데 이 경신참변에서도 이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서 그 수많은 일본군이 거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패배를 당하니까 여기에 악이 받쳐가지고 민간인들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 민간 그리고 이제 협력했다라고 하는 또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그때 죽은 사람이 거의 1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 우리 영화 암살에서는 보면 정확하게 뭐 3,700 몇 명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셨죠. 안윤옥으로 나왔던 전지현 이렇게 나레이션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뭐 10,000명 이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치의 문제가 뭐냐면은 일본 놈들의 기록을 가지고 공식 기록처럼 이렇게 발표를 해준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나라 미친 거 아닙니까 진짜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줄일 수 있는 숫자만큼 줄였을 거 아니냐고. 그렇지. 부정하고 10만 거 부정했을 테고. 그리고. 그거는 인정하고 우리 측에서 조사한 거, 예를 들어 고종이 암살된 흔적이라든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 하나도 안 하고 이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신문 뭐 임시정부에서 발간한 독립신문이라든가 그런 데 나오는 숫자를 인용을 잘 안 해요. 오히려 일본 놈들이 공식적으로 발간한 그거를 주로 인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뭐
3.1절 기념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7,500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3.1 운동 때 돌아가신 분이 7,509명이 사망을 했다. 이게 이제 배관 박은식 선생이 쓴 한국 독립운동 혈사에 나오는 그 숫자입니다. 네. 근데 이 숫자인데 이 숫자를 얘기를 했더니 일본 측에서 뭐냐면 그 태클이 들어왔어요. 반발이 들어왔어요. 아니 그 이제 그 숫자는 논란이 분분한 얘기인데 왜 한 가지만을 가지고 그렇게 뭐 정확한 답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일제 당시 스스로의 기록에는 553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500명이라는 얘기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일본 측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일본 참 놈들은 500명 죽여서 참 잘하셨네. 그러니까 답이 없는 놈들이죠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7,500 죽였으면 좀 서운하고 500 죽였으면 참 잘한 거고. 야. 그러니까 저기 가만히 1,000명도 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되니까 가만히. 1,000명도 안 되니까 별로 안 죽인 거다. 뭐 그렇게 한마디로 저기 뭐 자랑질을 한다고 봐야겠죠. 그놈들이. 아니 8.15 때 입 다물고 조용히 고개 숙이고 있어도 예? 지금 부족한 판국에 지금 뭐라고 지금 그 사람들 지금 그 신사 이날도 패전 네. 종전 기념일, 뭐 패전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신사 참배도 가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우리들한테야 저 전범들 모셔져 있던 데라고 하지만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냥 호국 선열이죠. 자기들 그러니까 입장에서. 문제는 이게 전쟁 범죄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허. 그거에 대한 반성이 없다 보니까 이 자기들이 일으킨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었고 아시아를 구하기 위한 전쟁했다는 그 의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최소한 저는 일본은 최소한 아전 인수격으로 우리 조상 잘못한 거 없어. 그리고 우리 뭐 니들 좀 죽여서 미안하긴 한데 그냥 뭉개고 넘어갈래. 그건 바빴잖아. 전쟁 중이었잖아. 그러니까 뭐 이미 전세대가 한 걸 왜 자꾸 저기 뭐야 우리한테 그래. 그러니까 우린 저지르도 하는 걸 가지고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 이제 그런 거죠 한마디로. 그런 아전 인수까지는 좋다. 니들 나라 이야기니까 넘어가자고 치자고요.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걸 넘어선 정말 이건 욕을 안 할 수가 없는. 사실은 지금도 저는 오늘도 기사를 보면서 문제였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는 패전일인데 이 날에 야스쿠니 참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의원들이 막 50여 명이 참배를 했다. 그리고 아베 총리는 곡물만 바쳤다. 나는 기사에서 곡물만 바쳤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기사를 우리가 제목을 뽑아내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아베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직접 갔어요. 2013년에 한 번 직접 가고 그 이후로는 계속 공물을 바치고 있다라는 거지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기사 쓰는 저기 뭐야 언론이 몇 개 있죠. 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공물을 바친 거를 갖다가 항의를 하는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까지 누적돼서 그렇게 공물을 바치고 있는 거가 문제라는 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아베는 가지 않았다. 공물만 바쳤을 뿐이고 그런 뉘앙스를 이런 뉘앙스나 이런 제목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일본 신문 일본 신문이죠. 그 네. 얼마 전에 네티즌은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8.15 이제 우리는 광복절인데 자기들은 전혀 다른 개념이란 말이죠. 우리는 발음이 광복인데 걔들은 항복이 돼 버려요. 우리 발음 이걸 일본 발음을 하게 되면은 항복이 돼 버려. 그러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하여튼 그래서 자기들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왕 이렇게 될 거 지들은 우리 광복절일 때 자기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로 우리를 자극할 것 같으면 8월 6일, 9일 나가사키, 히로시마 원폭 떨어졌을 때 우리 축제하고 잔치하고 불꽃 터뜨리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보자. 이제 막 끝까지 가보자. 이런 네티즌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뭐 이걸 얘기를 하면은 왜 일본을 자꾸 자극하려 드느냐, 자극해서 좋을 게 뭐냐, 우리가 더 손해 본다는 이 발언들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 스스로의 정체성을 아주 편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자존감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문화적 사대주의를 넘어선 이게 사대주의도 아니고 이건 그냥 제 채널이 안에서 말을 함부로 잘못한데 참 개짐승으로 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때 친일 못해서 우리 집이 지금 못 사니까 지금이라도 친일 해가지고 어떻게 다음 세대는 이라고 빌부터 보려는 거 아니라면. 그러니까.